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식 중에서 어떤 게 유망할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피력해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낙폭과대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꽃은 땅속에 있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피는 거잖아요. 얘들은 제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인데, 이게 콩도 있고, 콩이 어디 있냐면 이게 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홍씨 나무 애들인데, 얘들은 땅에 있다가 자라납니다. 그 중에서 쭉쭉 자라는 애들, 콩 같은 애들은 이렇게 빨리 자라긴 하는데 힘이 없고요. 그런데 늦게 자라는 애들은 나무죠. 늦게 자라지만 튼튼하게 높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그 쓰임과 용도. 이 전기 자동차 분야도 2021년에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다 라고 하면서 각광을 받았다가 폭락을 했고, 이게 폭락을 한 데는 이유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 수익성이 없고, 그 다음 차량 생산 기대치만큼 안 나온 거죠. 차량은 아주 멋진데, 리비안도 기대를 많이 모았던 회사인데, 일단 전기 픽업 트럭 SUV라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서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그 전기차라는 붐을 타고 오르려나 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어떤 일련의 차트 분석가들이 좋아하는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쭉 가다가 뜨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언제 뜰까요? 그 다음 관심을 모은 카누도 있는데 1월 29일에서 보면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에 단 22대의 차량만 출고하는 등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하네요. 상폐는 되었지만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고 사업 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니까 차트가 나오지가 않네요. 그 다음 멀른도 있는데, 일단은 관심을 모았던 게 크게 리비안, 루시드, 카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 자, 이 주식 중에서 그래도 이 폭락한 와중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주식은 리비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재정을 계속 도와준다면 좀비 기업으로서 목숨은 연명할 수 있겠죠.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렇게 횡보 중인 상태에서는 매수 추천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촉매가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비안이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합작 투자에 최대 5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작 투자는 리비안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래 차량을 위한 고급 전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이 잘 된다면 두 자동차 제조업체는 합작 투자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경영진에 따르면 다른 회사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안의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이번 달 로이터에 많은 OEM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로이터 기사를 잠시 보면은 폭스바겐과 잠재적인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수년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OEM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네요. 리비안의 아키텍처는 각 차량에 필요한 전자 제어 장치가 적고 배선이 상당히 적어 차량 무게가 줄고 제조가 간소화됩니다. 이것이 리비안의 기술이 수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리비안의 기술은 또한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자동차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리비안은 다른 잠재적 파트너가 전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합작 투자는 리비안에게 큰 승리였으며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양의 공급업체 거래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귀중한 자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작 투자가 또 다른 회사와 된다면 리비안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리비안 주식이 어쩌면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이고, 두 번째 촉매제는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같은 대규모 거래가 아닐까 합니다. 리비안은 2030년까지 아마존에 10만 대의 EDV 전기 배달 밴을 납품한다는 계약을 했고, 아마존은 현재 미국 시장 전역에 2만 대 이상의 리비안 EDV를 운영하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과 아마존의 거래는 한동안 독점적이었지만 이제 리비안은 모든 종류의 EDV 고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리비안은 이런 종류의 거래를 한 업체로 AT&T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AT&T와 리비안이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스마트하고 연결된 차량을 실현합니다. AT&T는 2024년부터 리비안의 전기 자동차를 자사 차량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탄소 풋프린트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른 회사의 EDV를 판매하는 리비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또 나온다면 리비안 주식이 상승하는 촉매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리비안 및 전기차 업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IRA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시킬 거라는 예측이 돌고 있어서인데요. 최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것보다 폐지하는 것보다는 축소할 것 같고, 이 이유는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불확실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에 투자하기에 위험한 요인 두 번째로는 이익이 없는 회사라는 거죠. 자, 순이익은 여전히 없고 전체적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현금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대상으로 걸러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익만 따져본다면 차라리 순이익 잘 나고 있는 GM 투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생산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납품이 늦고 생산 규모 잘 못 늘리고 하면 이것도 투자에 악영향이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악영향이 현재 전부 다 조합이 돼서 주가는 완전히 하락을 했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리비안이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촉매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